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했다. 그러면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 예, 그러게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금리 때문에 눌려 있었던 쪽들이 수혜가 되겠어요, 그죠? 또 성장주 단으로 얘기되는 그런 쪽이 그러면 내년 연초에 좀 한번 확 땡길까요? 네,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 주자가 어떤 정책을 바꾸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를 따라가는 모든 뭐 채권부터 뭐 환율부터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 그에 맞게 약간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또 그 하나의 최첨단을 달리는 위험자산의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바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가 바뀔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한동안 금리가 쭉 올랐다가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금리에 따른 부담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런 게 뭘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최근에 그 FOMC 끝나고 나와서 데이터를 딱 보고 났더니 저희가 알고 있던 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겠지. 의외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애플이 가장 많이 올라서 지수를 좀 끌어가는 경향도 있었고, 매그니피컨트 7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뭐 의외로 뭐 2% 3% 막 안 올랐고요.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습니다. 뭐 메타, 아마존 이런 건 마이너스는 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쪽에서 얼마나 힘들었던 기업들이 여기 있었는지 아니? 우리 좀 이제 가야지 하는 쪽이 소왓 뭐예요? 예, 러셀 2000 지수. 소형주. 예, 이게 3.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나스닥이나 좀 대형주 입장 쪽에서 움직이는 쪽들은 이쪽은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우리 돈 많아, 현금 많아. 이거 지금 잘 예측만 해도 초본이 고금리 받아라고 하다 보니까 리파이낸싱만 제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를 이제 계속 이제 좀 저울질했던 측면들이고, 근데 그거 수익받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견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소형사들은 그렇지가 못하는데 그게 많이 위축받았던 부분들이 아이고 이제 그러면 금리가 한숨 쉬게 만들어주네. 그러면은 기회인들이 되겠다라고 움직이는 측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한계 기업이라는 종목들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실적을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도 올라오고 금리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막 좀 힘들었던 회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중소형 쪽도 챙겨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겠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금리 상승기 때 힘들었던 섹터가 이번에는 반대로 좋아진다라고 보게 되면 힘들었던 섹터 대부분 보게 되면 금리가 낮았을 때 올라가게 되면 밸류를 무참하게 깎았던 종목들이 나오죠. 그게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다시 금리가 이제 인하하는 시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의 깎였던 밸류들이 다시 뭉턱뭉턱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인트를 맞춘다. 성장주를 봐야 되겠죠. 성장주 얘기를 그러면 어떤 걸까 하면 근데 2차 전지는 사실 금리 때문에 지금 빠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그죠? 이건 좀 논외로 해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금리 올라서 빠진 것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조금 축소되는 것들, 수급 요인 이런 거니까 성장주긴 하지만 네. 좀 빼고 네. 그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인터넷 관련주 이런 거잖아요. 그죠? 플랫폼이죠. 플랫폼.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가요. 카카오는 이제 새로운 그 CEO를 선임하겠다고 밝히고 그죠?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 40대 여성으로 변화를 하면서 가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또 일부 플랫폼 관련주들 트위치, 철수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쪽은 그렇습니다. 여기 볼만하네요. 네, 카카오에서 박사님 같이 유능하신 분들을 섭외를 하셨어야 됐는데. 네. 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뭐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변방에 있는 같이 갈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한국증권 측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네카오가 당연히 이제 고개가 들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한때 실적은 유지가 되는데
또 약간 올라오긴 하는데 또 금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밸류가 다시 차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또 고통받았던 쪽들이 소프트웨어 쪽이 있겠죠.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주자가 게임주가 되겠죠. 또 그렇죠. 네, 게임주도 이제 시각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 쪽으로 바뀔 거고 거기다가 또 플랫폼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한때 또 전자결제 쪽 이쪽도 많이 움직였다가 다시 밀렸다가 변화가 나온다. 그럼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런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이 높았던 것들도 그 성장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기를 이제 금융주 쪽에서 아니면 증권주, 건설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쪽으로 그렇죠. 건설주도 금리 고금리보다는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형건설 같은 경우 주가는 속절없이 하락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고금리에 대한 피해가 지금 나올 거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걸 네. 당장 좀 잘 무마해야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증권건설 단순하게 이쪽이 유동성 공급되는 수혜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 좀 겪어야 될 과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한 5, 6개월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너무 그쪽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당장 지금 실적 변화 그렇게 큰 흐름 없었는데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한 성장주는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들 체크해 보시면서 시작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소프트웨어의 또 하나의 주자라고 보게 되면은 저희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 특히 AI 최근에 또 상반기 많이 움직였다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좀 주춤하고 시비 물량 소화하고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또 AI 의료 쪽도 있겠고 또 AI 소프트웨어 쪽도 있겠고 로봇 쪽이 있겠고 이런 또 성장을 바라보는 쪽들이 물론 열심히 움직이다가 너무 비싸 뭐 아니면 밸류만큼 줘도 돼 근데 금리가 이런 기간인데라고 했다가 이게 또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들도 하나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한번 바라보면서 네. 예, 그러니까 올해 초에 움직였던 성장에 대한 밸류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성장의 그림이 그려지는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빠진 것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금리 때문에 위축된 건 맞는데요. 네. 자동차도 뭐 사실은 금리 영향 그렇죠. 받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할부 금융으로 사는 쪽이 많은데 금리가 높으면 차량 구매 떨어진다 해서 사실 다 엮여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고금리 때문에만 빠진 거냐를 사실은 이렇게 생선 뼈를 갈라내지 살을 갈라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죠. 그렇죠. 다 네. 포함되어 있는데 네. 조금 그러면 말씀하신 섹터 위주로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면. 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는 확실히 네이버보다 최근에 흐름이 대단히 안 치고 왔는데요. 그거를 보시기 전에 네. 반대로 보게 되면 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클 것 같고요. 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네. 네이버는 그래도 한 요만큼까지 그러니까 즉 하락한 것 쪽에 한 그래도 5분의 1 정도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여러 가지 회사의 내용들 뭐라 그럴까요? 더 거시기한 얘기 때문에. 네. 거시기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낙폭이 원래 네이버랑 비교해 보게 되면 한 이 정도쯤 그러면 약간 그렇죠. 아니 월봉 주봉 보면 사실 뭐 아직 정말 약하죠. 이건 뭐 11만 원, 10만 원에 사가지고 뭐 버티고 물탄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완전 포기.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포기하면서 요거는 엄청 들었었는데 그런 이제 변화가 들어다 보니까 변화된 기량으로 특히 낙폭 컸던 부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돌아오기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인터넷 뱅크지만 이것도 약간 성장주 밸류를 좀 줬던 부분들 그렇죠. 네, 이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진짜 타격을 많이 받았던 건 카카오페이였죠. 네, 이것도 변화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시각들을 또 바라보면서 그냥 많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좋다는 것보다도 어떤 수급에 대한 그리고 또 밸류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컸던 부분들이 회복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게임주 얘기 좀 할게요. 게임주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미 금리 인상이 좀 멈췄다는 기대감에 더불어서 사실 완전한 낙폭과되었었잖아요. 게임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톤이나 뭐 넷마블 이런 거 뭐 위메이드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런 건 또 좀 가벼운 재료로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NC 같은 경우는 뭐 TL 이런 신작의 기대가 못 미쳤고 네. 게임주 쪽은 어떨까요? 네. 좀 좋게 보시는 쪽 있으면. 네. 근데 게임주 쪽에서는 이제 그 밸류에 대한 회복들은 들어오는데 그
어떤 이거 많이 빠져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움직이는 정도보다도 뭔가 어떤 게임사의 변화를 좀 보여줘야 그게 좀 가치를 안고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구조적 변화는 사실 아직 별로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를 통해서 좀 게임 차원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게임에 대한 실망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고 NC소프트는 리니지 게임 이제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걷겠어. 예. 이런 쪽이 확인되기 시작하기 하는 걸 봐야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다른 그러니까 크래프톤 그리고 넷마블 그리고 또 NC소프트와의 차이점은 좀 다른 길을 간답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는 게 더 컸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확신을 조금씩 줘야 주가 탄력들을 받겠다는 쪽에서 차별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안에서도요. 네. 네. 그다음에 그 금리 때문에 눌려선 성장주가 대표적인 게 사실 바이오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 인하면 이제 금리 인하면 또 바이오를 안 바이오? 바이오? 네, 갑자기 왜 드립을? 네. 바이오죠, 그죠? 네, 바이오를 바이오? 네, 바이오. 네. 그러면은 그 동안은 사실은 보면 네. 약간 뭐 비만이나 그죠? 비만 치료제 이런 것도 요즘 좀 잠잠하네요. 비만 치료제 이런 것도. 네, 비만 치료제 한때 인기를 끌다가 11112가 네.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아니 큰 형님이 조정받는데 내가 움직이면 되나? 그런 쪽으로 약간 주춤돼 있고 거기다 또 이슈가 되는 게 지금은 셀트리온 쪽의 이슈가 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돼서 이제 네. 한 18일이면은 또 상장이 그 합병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또 내년 1월달에 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셀트리온 관련된 좀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머지 제일 막내 셀트리온 제약이 영향을 받겠죠. 그 움직이는 건 항상 제약이 가볍게 움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맞물리게 되면 지금 타겟은 제약 쪽으로 많이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는 또 최근에 이제 그래도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무슨 단순하게 뭐 항암 신약 뭐 이런 어떤 약간 좀 막연하게 봤던 쪽에서 시간이 걸리고 돈 많이 드는 쪽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좀 공매도 많았다가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공매도 금지 기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변화라든가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쪽을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비만 치료제나 내용 같은 경우는 당장 또 알츠하이머에 대한 또 임상 그러니까 FDA 승인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도 있고. 거기서도 그렇고요. 또 특히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지난번부터 1위 오프닝 기간 들어오면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올해도 또 최다 참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컨퍼런스에서 예전 같은 경우 뭐 온라인으로도 했었다. 근데 온라인으로 어떤 계약이 나옵니까? 미팅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열정 보여주면서 막 이런 미팅이 나오기 시작해야 뭐 계약건이나 아니면 또 뭐 어떤 최소한 MOU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에는 또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보시되 그냥 지금 시장에 맞는 트렌드로 가는 섹터들 그걸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거기다가 비만 치료제 국내에서도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뭐 기대는 좀 올라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부터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모멘텀 살아날 수 있는 뭐 이번에 그 라이센스 아웃 잘했던 뭐 종문당이라든가 뭐 그리고 또 많이 빠졌던 JW 중요제약 이런 것도 플랫폼 쪽인데 좀 위축됐고 특히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나만 본다 그러면 AI 의료죠. 네, 이쪽 많이 밀렸고 여전히 성과는 나오고 있고 또 루닉 같은 경우는 우리 가기 위해서 이제 캔서 문샷 들어가는 프로젝트 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암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 쪽에서 중대한 임무를 맡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인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닛. 네. 그런 식으로 섹터를 물어보면 관심주로 압축을 해주시면 되게 좋네요. 진단 키트도 조금 좋은 의미에서 조금 수상해요. 볼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지금 독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독감도 뭐 키트도 하고 동남아에는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한대요. 그리고 이제 꼭 코로나 진단 키트 아니더라도 진단 키트사들이 엄청 벌어놓은 걸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그죠. 또 무슨 뭐 마약 진단 키트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죠. 기대감 대비해서 성과를 우리 이거 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때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해당 타겟의 종목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늘릴 수 있습니다만 뭐
이만큼 오른 다음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에선 새롭게 들어가는 기대감을 안고 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섰을 때 그때에 따른 보고 가자. 확인하고 가자.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바디텍 매드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오르면 그 얘기 나오면 수젠텍 이런 게 빨리 가는데 그죠? 네. 뭐 바디텍 매드도 좋게 보시는 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친환경 네. 사실 풍력, 태양광 뭐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근데 빠진 이유가 됐죠. 여기도 금리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네. 금리 영향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자본 조달이 어렵고. 네. 미국에서 보조금 우려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지난번에 이제 뭐 2차 전지 올라가고 기관들이 그런 거 할 수 없이 따라서 하기 위해서 애꿎은 친환경 풍력 바이오 풍력 태양광 많이 팔았대요. 수급이 완전히 꼬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좀 움직여요. 네. 네. 먼저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이 흐름을 통해서 이쪽도 피해 섹터지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 이제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내년 가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11월 대선을 앞두고 약간 이제 내년 여름 지나가게 되면 이제 두 진영에서 격돌하는 이제 지금으로는 예전에 뭐 유엔 대사분 그분도 올라올까요? 헤일리. 헤일리. 예. 자꾸 에일리가 생각납니다. 저는 MZ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그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격돌이 나왔을 때 네. 신재생은 과연 어떤 변화가 갈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이게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확신을 좀 못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나 정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태동기와 함께 가장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번에 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IRA 법안을 뭐 강력하게부터 제어를 한다든가 할 수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게 되면 그런 악재성 심리를 극복하고로도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그러면 지원됐던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가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네. 명확치 않을 수 있으니까 금리 정책 변화 이제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네. 선회를 했습니다. 관심 가질 섹터나 종목 제가 이제 들은 바로 정리하면 일단 의료 AI, 네, 그죠? 의료 AI, 의료, AI 의료, 네. 의료 AI가 아니라 AI 의료예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똑같은데요. 네. AI 의료 네. 줄인 얘기하셨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하셨던 게 뭐가 있을까? 네카오죠. 네카오. 네, 네네. 네. 또 하나만 더. 게임. 게임. 네. 네. 이 정도만 보고라도 흐름 따라가시면 큰 부담 없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